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얼마 전 3월 11일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4주기를 맞았죠.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관련한 법안 포함해서 두 가지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에 그 청년 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여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청년 창업을 하는 분들이 뭐 때문에 제일 힘드신지,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지원해야 되는지 그 해답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서울대학교 나와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다 해가지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마냥 일자리를 늘리기에는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취업 전쟁,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를 얻는 전쟁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그 해방감을 줘야 되겠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지금 불고 있는 네. 그 창업에 대한 아하. 그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네. 이 부분을 좀 이끌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청년 창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분들은 기존의 기성 세대들과의 그 경쟁에서 많이 취약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서 청년들이 제대로 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말씀만으로도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모신 것은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때문에 모셨기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 불안이 좀 높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제안하신 이유, 입법 배경에 관해서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전기에 대한 그 어떤 많은 혜택을 네.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원전이라는 아주 그 불안전한 그런 어떤 발전을 통해서 네. 발전소를 통해서 우리의 그 편안함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우리가 좀 깊게 고민을 해서 네. 이거 역시도 외국의 선진국의 그런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원전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대안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예. 신재생 에너지 또는 자연 에너지이거든요. 네. 그 외국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나 자연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비슷합니다만은 네. 여기에 상당한 그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신재생 에너지율이 네. 최저입니다. 아이고 꼴찌입니까? 네네. 아, 그래서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 우리가 그 첨단 그 국가라고 하고 IT 네. 강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네. 이 신재생 에너지가 최하위라는 것은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는 좀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가 최하위인 것은 또 반대적으로 봤을 때 원전의 집중도는 의존도가. 또 예. 가장 높아요. 예.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받을 수 있는 네.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고리 1호기 그 폐쇄 여론이 높아졌었는데 IAEA에서 뭐 괜찮다 그랬나 보죠. 아직도 가동 중인데 이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쪽도 있지만 계속 써야 된다는 쪽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고리 1호기만 예를 들면은 네. 고리 1호기에서 그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량이 1%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그 나라의 그 전력량의 생산량의 아주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고리 1호기를
왜 폐로시키지 못하냐, 폐쇄시키지 못하냐는 것은 결국은 폐로 기술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예. 일단 만들어는 놨는데 이걸 없애는 기술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또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폐로를 했을 경우에 네. 고준이 폐기물을 처리할 지금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고준위 폐기물을 만약에 지금 당장에 설계 시공해서 네. 이것을 그 적치를 하더라도 최하 30년에서 50년이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폐기물을 넣는 장소를 마련하는데 그렇습니다. 30년이 걸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아주 긴 세월을 고민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경주의 그 방사능 폐기물 방패장 네네.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것은 중저준입니다. 네. 고준위가 아니라 예. 중저준위를 처리하는데도 많은 사회적 갈등을 빚었는데 네. 예, 이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놓고는 저는 사회적 합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아하.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가지고 계속 우리 머리에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있는 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저는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고리 1호기를 왜 폐쇄시키지 못하냐 하는 부분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폐로의 기술이 과연 있느냐, 네. 원천 기술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거기에는 또 많은 어마어마한 그 폐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없애는 비용. 예.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가 있겠느냐 네. 하는 부분에서 아마 정부의 깊은 고민이 있을 텐데 네.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결국은 우리 네. 후세들에게 대한 짐을. 짐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네. 당기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하루 빨리 네. 공론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현행법상 발전용 원자로나 그 관리시설의 계속 운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의 근거가 좀 궁금한데요. 더불어서 이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 수명 기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설계 수명 기간이라고 하면은 네. 그 성능 기준을 만족하면서 네. 원전의 운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네.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 월성 1호기에서 4호기까지 네. 그다음에 고리 1호기까지는 설계 수명 기간이 30년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기타 18개의 원전은 설계 수명 기간이 40년으로 네네.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30년이 된 그 수명이 다한 원전의 경우에는 네. 폐로에 대한 네.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그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다른 나라와 달리 이런 특색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 특징이랄까요? 차이점. 예를 들어서 뭐 대도시랑 가깝다든가 하는 네. 그런 차이점. 또 노화된 원자로가 지금 어느 정도나 가동되고 있는지 현황도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30년 얘기하셨는데 이미 수명을 다 했거나 넘겼거나 임박했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그 발전소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가장 먼 지역에 이렇게 콤파스를 껐을 때 네네. 가장 먼 지역에 있습니다. 아, 예. 참 재미나죠. 예. 그래서 전라남도 영광, 예. 그 다음에 부산의 그 기장, 네. 고리죠. 네. 그 다음에 또 월성 네.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지금 원전을 짓고 있다 이 말이죠. 네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서울의 정책적인 그 결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문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방 도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아주 불평등한 이 에너지원이 바로 저는 원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노후 정도를 보시면은 지금 네. 우리나라의 원전이 총 23기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최근에 월성 1호기가 지금 또 수명 연장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계속해서 2023년부터는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계속적인 수명 연장 논란이 이 21개에 대해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사회적 합의를 중앙정부가 네. 국민들과 함께 이루어내야 될 아주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이미 수명을 다 했는데 네. 지금 2년, 3년째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결국 네. 10년을 또 연장할 수 있도록 지금 이번에 결정을 한 거거든요.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가 쉽지 않으시겠어요. 네, 더 재미나는 것은 네. 또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네. 10년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곧 또 그 기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재 수명 연장을 지금 하겠다고 이제 정부에서는 아마 그것을 밀어붙이기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저는 그러한 그 무모한 정책을 펴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 교훈은 바로 후쿠시마 원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전에도 이 원전 사고가 계속 터졌습니다. 네. 제일 먼저 터진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예. 미국이 1970년대에 서리마일 그 원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네. 두 번째로 터진 데가 이제 소련, 구소련이죠. 체르노빌 네. 사고가 터졌고 세 번째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예.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 혹시 일찍 아시겠습니까? 시작한 나라인가요? 네, 선진국이면서. 그것도 맞는데요. 네. 공통점이 뭐냐면은 원전을 많이 가진 나라의 순서대로 네. 원전 사고가 터진 거지요.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먼저 터졌고 두 번째로 그 소련, 구소련이 구소련. 터졌고 네. 세 번째로 일본. 그럼 네 번째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으로 원전을 많이 가진 나라는 어딘가요? 그 다음으로 많이 가진 나라가 프랑스하고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의 그 원전의 그 비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시험 성적서를 네, 네. 조작한다든지 네, 네. 짝퉁 부품을 쓴다든지 네. 이런 그 원전의 관리 자체가 프랑스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취약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만약에 일어난다면 만약에 일어난다면 했을 때 그건 한국이다. 상당히 좀 불안한 아, 나라의 그렇군요. 어떤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의 내용이 더 궁금해집니다. 네네. 예,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설계 수명 기간이라고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40년이거든요. 네. 지금 고리 같은 경우는 30년입니다만은 네.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설계 수명 기간을 다한 원전의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재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이 바로 제가 발의한 네. 원자력 그 안전법. 안전에 대한 개정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된다면 가동이 중단돼야 하는 원자로는 얼마나 되는지 또 더불어서 후속 대책에 바로 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그 2020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 그 순차적으로 원전이 이제 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네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그 자동차 네. 버스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 시내 버스. 예, 그 수명이 혹시 몇 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정도. 버스의 수명이 9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버스의 네. 수명이 9년인데 네. 정밀한 테스트를 통해서 예. 추가 운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줍니다. 아, 그럼 그래서 총 11년이군요. 총 11년을 주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네. 무조건 예. 운행을 못 하도록 합니다. 그렇군요. 버스도 그런 정도로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물며 네.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를 버스보다도 이렇게 허술하게 네.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후쿠시마 원전의 그 교훈을 좀 잊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안이 처리되려면은 의견 수렴 과정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처리 전망까지를 미리 좀 짐작을 해보신다면. 네, 이 원전이라는 부분은 네. 이 경제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경제 논리로 가더라도 이게 결코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예,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네. 국민들이 또 국회와 네. 허심탄회한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이 원전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우수시 여겨야 될 것은 국민의 안전과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좀 중요하면서도 서둘러야 될 사안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네. 저는 늦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이라도 서둘려야만이 이 원전 문제를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그 짐을 그러네요. 주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개정안인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입법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그 시내 도로를 갈 때 네. 적재 화물을 실은 그런 트럭들을 화물차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죠.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 앞서 있는 그 화물차에서 이 물건들이 적재 화물들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목격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뒤에 따라오는 그런 차량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아, 당연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가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네. 개정 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현행법에서 과적 화물 차량에 대한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예, 보면은 이제 범칙금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그거밖에 않습니다.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네네. 3만에서 5만 원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잘못된 실효성이 좀 없는 법안이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아마 허술하게 네. 적재 화물 차량이 우리나라 도로를 지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과적 차량에 대해서 좀 엄한 규정을 두신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은 최대로 한 20만 원, 네. 2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으로 만약에 이 그 법을 어겼을 때 네.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대가 20만 최대 원이군요. 20만 원입니다. 예. 이것을 최대 500만 원으로 어휴, 대폭 그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과태료를 네.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네. 적재 불량 또는 가적 행위를 네. 엄단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뭐 이 큰 차량을 이용을 하고 혹은 이제 본인이 업으로 그런 이제 적재를 하면서 이동해야 되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네, 근데 본인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자신들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과연 그렇게 무성의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재 예. 자체도 잘 되어야 하고 과적을 해서는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선진 국가의 그 예를 들면은 네. 아주 완벽하리만큼 적재 화물 관리를 네.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거는 뭐 여야의 이견이 따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이 부분은 아마도 그 많은 국민들도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이 네.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소신 있는 정치인, 신념 있는 정치인 이런 평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자본주의,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행복해지고 네. 해소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또 외세에서도 조금 더 봤을 때 좀 강한 나라, 네. 외국의 그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저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경제를 지금보다도
훨씬 양적으로 질적으로 좀 더 탄탄하게. 발전시켜 네. 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한 12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경제 대국이라고 일명 이야기하지만은 네.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과거에 비해서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네. 결국은 이 부가 제대로 재분배가 되지 않는다.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가 제대로 재분배되는 그러한 따뜻한 자본주의, 네.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네. 필요한 법안들을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님. 자주 네. 나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